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결정 이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고 친한계 의원 16명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친한계 의원 중 한 분이시죠. 정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갑 정성국입니다. 네. 자, 결국 제명했다. 오늘 아침 조간 제목들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한 분은 기권, 한 분은 반대를 했는데 17분 만에 끝났어요.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획대로 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요? 네. 먼저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그 구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또 장동혁 대표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 쓰는지를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조작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위원장을 고소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리위원회 결정에서 제명 결정을 하고 나서 2번이나 정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임명권자인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명 결정을 한 이후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의원들이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단식을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단식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 힘들게 단식하는 분에게 이 쓴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을 보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인정은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 단식이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돌아오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단식할 때 내세운 게 특검이었죠. 쌍특검. 쌍특검을 요구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그 단식에 들어갔으면 단식이 끝나자마자 돌아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민주당에 대한 대공세를 해야 되죠. 쌍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죠? 돌아오자마자 한 게 한동훈 제명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단식을 시작할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굉장히 거세게 저항이 되니까 여론이 네.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치적 의도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도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예. 이미 그런 빌드업을 깔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예.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또 좀 떠들고 하다가 항의하고 하다가 좀 사그라들겠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당장 지금 우리 아마 의총 요구를 저는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그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 이 의총이 필요하다는 말을 저는 할 겁니다. 예. 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집회나 이런 거는 뒤에서 하겠지만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도 한다. 저희 친한계뿐만 아니라 이 친한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계파 싸움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우리 친한계만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과 미래에서도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잘못됐다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계파 싸움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제명이 잘못된 데 대한 분명한 지적이고 지도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요구하실 거라고 하는데 당장 오늘 요구하실 건가요? 그건 이제 의원총회라는 게 제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여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의원총회는 개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지도부가 묵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제명이 처음에 있었던 그날 의총에서 정말 대부분이 다 안 된다 했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이. 네네. 그럼 단식 8일 동안 그게 사그라들었다 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보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그 의총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찬성해야 된다 반대한다 나눴다는데 그것은 보도했죠.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발언이 별로 없었어요.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왔어요. 좀.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윤 의견을 외치는 그런 분들 몇 분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이게 양비론인 것처럼 의견이 나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좋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우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뽑아준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발목이 잡혀 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하는 한 나는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에게 큰 가림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서는 네네. 정말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이 무관 역사를 가진 보수정당, 자랑스러운 보수정당 이 당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성명서 발표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당을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을 지금 뭐 이렇게 사당화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네. 오세훈 시장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지금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봐요. 그러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해서 그게 제명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죠? 저 제명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저걸 해야 되는 것이냐? 왜 저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설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죠. 그럼 본인은 어떤 이미지를 갖죠, 장 대표는? 내 한 명을 제거해버림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부정적 이미지나 그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이나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같은 것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어떤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획대로 하셨다고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중간에 한 전 대표가 일종의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성명으로. 예. 네. 만약에 단식장을 찾아갔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일단 단식장에 찾아가서 결과론적으로 네. 마지막 마무리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셨죠. 그 앞에 왔던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네. 또 우리 그 과정을 봤을 때도 한 전 대표가 가서 손을 내민다고 거기 가서 장 대표가 한 대표의 손을 잡고 뭐 화합 모드로 간다. 그거는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전 대표는 이전에 장 대표에게 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네. 수고 많으셨단다든지. 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찾아가게 되면 한 대표의 마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대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떤 소신과 방향, 원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이게 강성지지층에 사로잡혀 있는 당이고 윤핵관을 절연하지 못하는 당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계엄을 막은 당이다. 네. 이런 상징이 한동훈이거든요. 예. 그런 한동훈이 지금 방향이 바뀌지 않는 윤핵관을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런 상황을 한 대표가 변하지 않는 그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문을 내민다는 자체가 그게 인간적으로 와서 손 한번 내미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은 것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장 대표의 사퇴 요구를 지금 수용을 했는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하셨어요. 물러나라 했죠. 네. 저희 친한계 의원들 자, 16명이. 일단 16분 생각에 예. 이 사퇴 요구 수용될 가능성?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빨리 제명 처리해버리면 처음에 좀 떠들고 그 친한계 몇 명 떠들다가 뭐 어찌할 거야.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이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합류하는 사람들, 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지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출되고 예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또 악재로 나온다든지 예예.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당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뭐 새 신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새 신책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다 말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지금 뭐 말로는 지금 뭐 가겠다 해놓고 한 게 없어요. 지도부 구성을 안 보세요. 예. 지금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변화를 눈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거는 안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런 식으로 뭐 새신책 발표하고 뭐 지서 모드로 전환하려고 해봐야 여론은 그걸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진정성을 믿지 않거든요. 아 저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한 데 대해서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릴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명을 반대. 그러니까 예. 네,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에 대해서 아까 의원총회에서도 원외 하죠. 당협위원장 얘기도 하셨고 예. 사실 보도만 보면 일단 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오사훈 시장이 예. 장 대표 물러나야 한다고 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만나라 일종의 좀 화해를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거 안 된다. 예. 이거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게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예. 혹시 오세훈 시장의 이런 입장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께서 이 정도 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이래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예. 평소 때 보면 이래 어떤 분명히 뭐 지적은 하면서도 네네. 또 이거를 좀 강한 톤으로 하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이게 지금 문구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저도 지금 찾았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네.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지도부를 지칭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와닿는 게 이 저희가 할 말을 거의 뭐 대신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예.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십시오.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야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장 대표 당신이 물러나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서 국민들께 다시 지금 빠른 시간에 우리 당이 변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지선에서 폭망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힘은 괴멸된다. 이런 우려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오세훈 시장님의 이 성명서를 보면서 좀 놀라면서도 역시 좀 큰 정치는 다르구나. 우리가 말하는 큰 정치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선 후보급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분들은 또 합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구나. 대변해 주는구나. 상식과 공의에 기반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혹시 오 시장 측과 예. 또 친한계 의원 어쨌든 기자회견을 같이 하셨던 16분이 예. 뭔가 앞으로 같이 만난다거나 좀 공조할 그런 가능성 어떻게 그런 보세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단 마음이 이 성명서만 보더라도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뭐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세력화하는 걸 눈에 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사실 분명한 뜻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오세훈 시장님은 시도지사 어떤 협의 안에 또 계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지역의 사정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또 많은 또 루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위해서 네.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계획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국민의 여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분이 예, 역시 장 대표 사퇴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예, 지금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 미래 소속 17분은 사퇴를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의 제명 결정에 반대하는 분들과 뭔가 연대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그건 앞으로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저희가 꾸준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친한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대표께서 지금 또 한 며칠 정도는 뭐 큰 스스로 뭐 말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본인의 또 플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국민 여론이 이제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국민들끼리도 서로 의견도 교환하게 되고 뭐 서로 이러다 보면은 여론은 더 급속도로 또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걸 좀 느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위드 훈이뿐만 아니라 예. 위드 훈이에서 그렇게 막 많은 청중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차지는 하지만. 예. 근데 이분들이 좀 태도가 이제는
좀 적극적인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좀 보면서 이거 너무나 이게 불이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근데 한동훈을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한동훈이 왜 이렇게까지 핍박받고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제거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울분이 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옆으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가슴 아프게 위기지만 이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관심은 한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크게 네 가지로 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일단 법적 대응,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출마 여부, 예. 상당, 예. 그리고 불출마까지도 지금 시나리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일단 그 제명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하고 있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가장 큰 가처분을 이유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을 했을 때 이게 물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윤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소 이길 것이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안 됐을 때는 또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한 대표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평가를 맡기자. 이제는 국민이 평가하실 것이고 또 이미 제명이 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서 당당히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데 있어서의 한 대표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고 네. 그리고 또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에 대한 네. 최고위원도 가처분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함께 또 고려가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명 결정 이후에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당연히 선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앞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깐은 좀 여론도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좀 돌아보고 다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근데 주말에 이미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2월 8일인가 잠실체육관에서 또 토크 콘서트, 그러니까 북 콘서트죠. 하신다고 하니까 한 다음 주 정도 약간 그런 돌아보는 시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선거 행보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큰 틀에서 선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제명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고요. 한 대표의 이후의 그런 행보들은 네네. 우리가 이제 좀 서서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럼 한 대표가 과연 그러면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방법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는 것이냐, 네. 또 그것도 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냐, 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어디냐 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 지역도 비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고, 예 그리고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고 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뭐 이야기를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사태에 대한 당 대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책으로는 그러니까 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는 의원총회 소집 하신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을 그 동료들과 의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방안, 뭐 이게 그 친한계 내부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더라도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안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을 떠나서 지금부터 이제 한 설날 그리고 윤 대통령의 1심 내란이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어떤 변곡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설날. 설날에 또 여론이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당이 정말로 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정말 이 두려움이 오는 이런 일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1심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에서 지금 윤핵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은
이제는 이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방에서부터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분출되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억지로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한 대표나 국민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은 또 하실 것이라 보고요. 또 그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행동을 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좀 살짝 이미 선을 그어주셔가지고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생각으로? 네네. 예. 그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개인 생각을요. 정승구 예. 개인 생각. 네. 예. 일단 지금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조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속으로 나가는. 네네네. 그 이준석 대표께 한 말씀 좀 드리면 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정치를 하신 지가 좀 오래되고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또 이렇게 나름 이미지도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를 훨씬 늦게 시작한 사람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하고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하는 말을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굳이 제가 평을 하자면 네. 당장 우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친한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네.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인 계획이고 툭툭 던지는 그런 말에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와 연결지어서 보는 분들이 예. 대구시장 선거 얘기도 언급을 하는데요. 대구시장 네네. 여러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요? 네네. 그거는 좀 상상력을 넓게 발휘하신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넓게 갔습니까? 저는 제가 네네. 볼 때는 네네. 그래도 제 정승구 개인 생각이랬죠.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네. 지방선거 시도지사급으로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네. 보궐선거 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예. 왜냐하면 네. 원내로 들어오면 일단은 동료 의원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 대표의 좀 어려운 점은 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죠? 밖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쪽이 더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면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대구, 부산도 언급이 되고요. 예.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인천 계양을 또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제 누가 보더라도 100% 지는 곳을 가라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접전지에 가서 성적물을 올려달라 이런 정도는 한 대표도 생각하겠죠. 또 지금 이제 우리 문제는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김문수 후보를 한 대표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까지도 다 이런 투표장을 오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대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